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는 안지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정책 플랫폼 소개와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술정책 플랫폼 구축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 콘텐츠들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요약 및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술 정책 플랫폼 구축 배경에 있어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여서 이제 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정책 자료라던가 보고서들의 지속적인 체계적인 발간 및 이제 아카이브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환경 변화를 고려를 해보면은 이제 종이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 보고서라던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종이 기반에서 이제 디지털 기반, 웹 기반이라던가 모바일 기반으로 이제 보고서라든지 네, 주요 분석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자 하는 네, 제공을 하고자 하자는 이제 의도가 있었고요. 동시에 이제 정보들은 많이 쏟아지는데 이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통찰력을 찾기 어렵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IT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에 따르면은 이제 유용한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것과 이제 정보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의 간극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네,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는데요. 그래서 네, 당연히 외부로 옮겨가면은 이제 기존의 제약적이었던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든가 인터랙티브 등 이제 웹 기반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과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제 웹 기반의 새로운 기술 정책 플랫폼이 네,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추진 목표는 이제 에너지 환경 데이터 분석 결과에 웹 기술을 적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정보 전달하며 이제 또한 인사이트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2018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언론 수용성 의식 조사를 수행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등 전통적인 매체를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줄어들고 그 자리를 이제 모바일, 인터넷 등의 디지털 매체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에 접근하는 것과 이제 정보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획득하는 간극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구축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디지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이 더 많으나 아직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이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의 전환이 아닌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데 네, 의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분을 해보면은 기능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디지털이 우세하고요. 접근성도 아날로그라면은 이제 우리 언제든지 뭐 보고서라든가 책을 들고 있어야만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디지털이라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링크라던가 주소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의 경우 접근성이 당연히 앞서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보고서를 인쇄하면은 비용이 얼마 들지 않지만은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구축해야 된다던가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디지털이 저렴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 이해 및 숙지 측면에서는 이제 종이 보고서가 이제 내용 이해는 우월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이제 보완을 하고자 디지털의 이제 웹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인터랙티브 콘텐츠라든가 인터랙션을 가미하는 그런 사용자와 이제 콘텐츠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제작을 해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디지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콘텐츠들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 정책 플랫폼의 차별화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데이터 시각화고요.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자가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함에 있고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제 인터랙티브화입니다. 이제 창의적인 디자인과 이제 사용자 인터랙션을 바탕으로 사용자 네,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콘텐츠를 구성하여 이제 사용자 몰입도를 향상시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화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변화, 탄소 중립 등 이제 기업 R&D 활동에 필요한 정책들을 시계열화하여 이제 정책 간 연계성 및 흐름을 파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예시 컨텐츠들을 몇 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 에너지 앤 데이터라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 컨텐츠의 일부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지난 100년 이상 동안 대한민국에서 연평균 기온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대한 글을 작성을 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에서 온도가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변해 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별 이제 연료원별 발전량을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실 수 있는 트리맵 같은 구성을 넣어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지역 안에서도 어떤 연료원을 통해서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덤벨 차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38개 OECD 회원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비교하였는데요. 그래서 기준 연도 이제 1990년과 2019년을 비교를 하여서 그 기간 사이에 어느 정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변화하였는지 이 덤벨의 길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가장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나라가 이제 미세먼지 배출이 높고 낮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러한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가지고 인포그래픽을 제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 지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R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를 외부 디자이너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인포그래픽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제작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이제 대한민국 폭염일수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도 데이터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콘텐츠, 하나의 인포그래픽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플로우 같은 경우도 이거는 당연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기획을 하고 디자이너분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은 이런 흐름으로 플로우를 나타내 달라라는 것들을 기획 및 제작을 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콘텐츠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인터랙션인데요. 이제 웹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인터랙티브 콘텐츠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 및 마무리함에 있어 저희 콘텐츠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주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탄소 중립 연구개발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이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그러한 투자 전략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전략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이제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근데 이러한 투자 전략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이제 수립하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PC에서도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가시성 좋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정책연구실이 이제 새롭게 만든 이제 탄소 중립 인사이트 매거진이 있습니다. 이제 빌로우 1.5도씨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이후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탄소 중립 연구 개발이라던가 그런 동향들을 이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보고서들을 실제로 이제 책자로 발간을 하였고요. 이러한 보고서들이 책자로 이제 발간을 하며 배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물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웹 컨텐츠로 다시 재가공시켜 가지고 웹에서든지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발간물의 아카이브화입니다. 이제 저희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에도 물론 이러한 보고서들, 한글 파일로 만든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러한 아카이브화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10월 기준 적어도 한 60건 이상의 이제 이러한 기존에 발간되어 있던 보고서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파일들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주요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인포그래픽인데요. 대한민국 17개 광역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외국의 언론 예를 들어서 에코노미스트라든가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 이제 제공하는 시각화 방법들을 어느 정도 조금 저희 쪽에서도 도입을 해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한 것과 외부의 이제 유수의 언론들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저희만의 이제 K 온실가스 배출 지도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캡처해서 발표 자료에 올려드린 것은 이제 일부분이라서 전체 내용은 이제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저희 플랫폼에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더 네, 전체 콘텐츠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에너지 수입과 생산에서부터 최종 에너지 소비까지를 다룬 이제 K 에너지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왼쪽에 보시는 이제 에너지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2020 자주 찾는 에너지 통계에서 저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의 수입과 생산, 공급, 전환, 손실, 소비까지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완성도 있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이제 인포그래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언론사에서 그쪽에서도 이제 전력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유기성 있게 제작을 하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지를 나타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가장 왼쪽에서 에너지 플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네,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K 에너지 플로우는 에너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과 해외에서 수입되는 양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흐름의 폭 두께로 이제 조절을 하여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상당히 적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비되는 에너지는 해외 수입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한 이제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손실되는 에너지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이제 이러한 흐름의 폭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된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열 에너지로 사용되는지 도시가스로 사용되는지 전력으로 사용되는지 또한 이제 폭의 두께로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에너지는 어떤 분야에서 이제 또 산업이라던가 네, 뭐 수송이라던가 어느 분야에서 여기서 소비가 많이 되는지 또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인터랙션이 가미된 인터랙티브 콘텐츠인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스크롤을 내리면 이제 지금 보이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가 공급되고 소비되는 내용을 이제 사용자가 스크롤을 함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씩 전개를 시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1차 에너지 공급에는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전개가 되면서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이제 텍스트가 올라감에 따라서 내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이구나를 명확히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네, 어느 정도 재미 요소까지 가미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에너지 공급한 것이 에너지 전환을 거쳐서 손실이 되는 것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또 소비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에너지 소비 어느 분야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는지를 이제 네,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네,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단순히 글로만 설명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통해서 네, 저희가 네,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그 샹키 차트를 활용해서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실제로 네, 어떻게 다시 한번 표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마우스를 올리면은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정리된 흐름으로 네, 마무리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인터랙티브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이제 수소 에너지의 역할 분석 보고서를 이제 재탄생시킨 것인데요. 그래서 수소 수입량 제약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수소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네, 이것도 이제 그래프 안에 있는 색상과 이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일치를 시켜 가지고 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와 신에너지 발전이 감소한다는 것과 텍스트와 뒤에 있는 이미지들에서 강조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가지고 네,
단순히 글로만 제시를 했을 때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이러한 인터랙션을 구현을 함에 있어 가지고 내용 이해에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것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자체별 전력 자립도라던가 에너지와 물가 지수, 그리고 탄소 중립 사설 텍스트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및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분석이라던가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 유입 증가를 유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들어온 이제 사용자들에게 또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의 이제 데이터를 또한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연계하는 플랫폼 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함께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제작을 또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에너지 환경 기후 변화 쪽을 다루는 이제 연구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루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몰랐던 것들을 아니면은 또 사용자분께서 한번 이런 콘텐츠를 다뤄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면은 네, 그런 콘텐츠들을 기획해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플랫폼 간 네, 연계 콘텐츠들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대국민 사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를 또한 기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플랫폼 간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이제 많은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및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하나의 슬라이드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보이는 것들은 다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의 20%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것들은 우리의 한 80% 정도를 이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이제 보는 것들을 상당 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라던가 웹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좋은 컨텐츠들을 더 많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정책 플랫폼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웹 기반 기술 정책 네, 플랫폼이고 이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다양한 웹 기술과 뭐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을 네,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및 대국민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